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웹툰을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툰슐랭입니다. 오늘은 툰슐랭의 인물탐구 캐슬의 오더화 편입니다. 저번에 남궁혁 편에 여러 인물들을 해달라는 요청 댓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더화를 해달라는 댓글이 제일 많았어서 바로 만들어봤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야쿠자 최고의 해결사, 칼끝에 피어나는 꽃, 관서의 1인 100살, 살아있는 고쿠도의 전설 등 정말 많은 레전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남자. 이름, 오도화. 일본 이름, 우노 토우시로우. 나이는 40대 초반이고 키는 179cm에 체중 81kg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온천, 사케, 스지 오뎅탕이고 특징은 제1교포 3세입니다. 우선 오도화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영상을 만들려고 캐슬의 일본 쪽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해보다 보니 생각보다 헷갈리는 내용이나 단어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본어나 일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임무열이나 오도화는 야나가와 구미 출신입니다. 여기서 구미란 야쿠자의 파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칠성파 이런 것처럼 야나가와파 출신이란 것이죠. 근데 이 야나가와 구미와 초성이 비슷한 야마구치 구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시로 신스케와 사사키 신겐이 있는 야쿠자 조직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오도화는 사사키 신겐과는 다른 조직 출신이라 봐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료를 정리해보다 보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 여러 정황들을 보면 신겐이 소속되어 있는 야마구치 구미가 일본에서 절대적인 일본 야쿠자 조직처럼 나오는데 오도화와 임무열이 몸담궜던 야나가와 구미도 일본의 톱 야쿠자 패밀리라고 나와 있어서 두 조직이 일본의 양대산맥인가 싶다가도 이와시로 신스케가 전 일본 야쿠자 의장이라는 것과 김신에게 동아시아에는 자신과 최민욱, 유우성이 3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다른 적대 야쿠자 조직이 존재할 수는 있어도 규모가 비슷한 라이벌 조직이 있다는 게 아다리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그냥 야나가와 구미를 네이버와 구글에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나가와 구미는 실제로 존재했던 야쿠자 조직이었고 일본 최대 규모의 지정폭력단인 야마구치 구미의 산하 조직 중에서 사상 최강의 전투군단이라 불렸으며 제1한국인 양원석 씨가 1958년에 창설한 제1교포가 주 구성원이었던 야쿠자 조직이었습니다. 일본의 야쿠자에는 산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야쿠자 조직이 다른 야쿠자 조직에 속해 있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히데를 거둬줬던 니시지마 다이치도 니시지마 구미라는 한 조직의 두목이지만 니시지마 구미가 야마구치 구미의 산하 조직이라 이와시로 신스케에게 허락을 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직 일본 측의 세력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작가님이 캐슬의 일본 세력을 실제 야쿠자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라면 아마 오도화는 야마구치 구미의 산하 조직 중에 톱급인 야나가와 구미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와서 임무열의 이름인 타케바야시 이사오를 딴 타케바야시 구미, 한국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모리투자 신탁이라 불리는 조직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1부 96화의 전 일본 야쿠자 분기총회에서 야쿠자 보스들이 임무열과 오도화를 자신의 칼바지 노릇이나 하던 놈들이라고 했던 것이 맥락에 맞습니다. 다시 오도화의 일대기로 돌아가보면 오도화는 어린 나이부터 해결사로서의 재능이 있었는지 일본의 톱급 야쿠자 조직인 야나가와 구미에 발탁돼서 최연소 해결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제1교포 출신이라는 점과 제멋대로인 성격 때문에 자신의 조직에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고 상대편 조직에 쫓겨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은 야나가와 구미 출신이었지만 같은 조직원을 패고 탈퇴한 후 길거리 생활을 하던 임무열에게 우연히 구해지게 됩니다. 임무열에게 생명의 은혜도 입었고 그의 호탕함에 끌렸던 오도화는 자신처럼 제1 출신이라 차별받는 거에 질렸던 임무열과 함께 같은 제1 출신들을 모아서 관서지방의 타케바야시 구미를 설립하게 되지만 안 그래도 제1 출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협적이라 생각하는 관동지방의 정통 일본인 야쿠자 세력의 견제를 홀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는지 한국에 있는 최민욱의 캐슬과 손을 잡은 것이라 추측합니다. 오도화의 전투력도 상당한데 주로 쓰는 시그니처 무기는 도끼지만 워낙에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웬만한 거는 다 잘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험이 많아서인지 히데, 블랙맘바, 표영, 나미로에게 다구리를 당할 때도 당황한 기색이 하나 없었으며 괜히 업계에서 북에는 파이톤, 동에는 오도화라고 소문이 났었던 게 아니고 적대 조직이었던 이와시로 신스케와 사사키 신겐마저 그의 실력만큼은 확실하게 인정했었던 것인지 보여줍니다.
희대의 과거회상을 보면 오도화는 제일 출신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 끝에 야쿠자계의 정점에 서서 모두를 내려다보고 싶다는 해답을 냈습니다. 오도화는 어렸을 적부터 받아온 차별 때문에 같은 제일 출신에게는 정 있는 면모를 보여주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일절잡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첫 패배를 선사했던 표성을 망설임 없이 죽이고 나머지 불휘 일당도 모조리 불구로 만드는 지독한 집요함과 잔인함을 보여준 반면 니시지마 구미를 제거한 후 희대를 같이 처리했어도 됐지만 품어보려 한 인간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잔인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특이한 인물이죠. 아마 어렸을 적에 차별에 대한 방어 기제로 자신의 적들에게는 한없이 자비 없는 강한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지켜왔던 것이지만 같은 제일 출신인 임무열과 마사, 희대에게는 신뢰를 아낌없이 준 것으로 봐서 오도화의 원래 성정은 정이 많고 따뜻한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정체성에 혼란이 있던 희대에게 본인과 같은 연민을 느꼈어서 희대가 불안 요소인 것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쳐내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당하게 되죠. 죽는 순간에도 표성에게 자신이 승리한 것이라고 집착하는 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오도화의 강함의 비결이자 거친 야쿠자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준 오도화의 강한 면모라면 임무열과 먹었던 스지 오뎅탕을 떠올리는 것은 오도화의 따뜻한 면이라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연출을 한 정현 작가님에게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무열이 흰색 롤스로이스 팬텀을 타고 다니는 것으로 봐서는 오도화도 충분히 부유할 텐데 죽기 전에 생각난 것이 싸구려 스지 오뎅탕인 것으로 추측을 해보면 오도화에게 야쿠자계의 정점에 서는 목표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 확립을 위한 목표였을 뿐 사실 자신과 제일 정을 나눴던 임무열과 어려웠지만 행복했던 시절이 제일 소중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번외로 오도화의 모티브는 미생의 오상식이며 오도화가 가장 좋아하는 부하가 희대였다면 가장 신뢰하는 부하는 마사였고 마사가 제일 출신인 것을 알고 먼저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김황을 만났을 때 쌍화차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았지만 티 안 내고 마시는 매너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희대에게 미남 처음 보냐고 했던 것으로 보아 평소에 유머도 있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리에서는 임무열이 보스이기도 하고 같은 제일 출신이어도 오도화 빼고는 신용을 안 해서인지 기강을 잡는 느낌이 있다면 넘버 2인 오도화가 조직의 분위기를 유하게 만드는 역할이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아마 그런 오도화의 영향으로 희대가 막내로 처음 들어왔을 때 마사가 누룽지 사탕을 챙겨주는 좋은 조직 분위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인공인 김신에게는 적이었고 잔인한 면도 많이 보여줬던 인물이었지만 임무열과의 브로맨스와 느와르 장르에 걸맞는 거친 터프함으로 많은 임팩트를 남겼어서 그런지 주연이 아님에도 독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오도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 분석에 대해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시거나 인물 분석에 추천하실 캐릭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툰슐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